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 이어가겠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선생님께서는 먼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심각한데요. 지금 아이들만 이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게 아니라 어른들도 밤에 보면 잠을 안 자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시간이 나면 전부 다 모두 다 네, 예, 핸드폰만 맞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식당에 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먹으면서 전화기 휴대전화 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시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인터넷 중독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예,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터넷 중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네. 정보 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정신적인, 사회적인, 육체적인 금전적 지장을 받을 때 우리는 인터넷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어디까지 중독으로 봐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녀의 인터넷 중독 여부의 진단은 첫째, 인터넷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인터넷을 할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로잡혀 있는 것. 처음에 의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하게 될 때 우리는 인터넷 중독의 첫 번째 우리는 징조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소모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을 사용해도 그 효율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를 말하며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증상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감에 시달리다가 인터넷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게임 소리가 깃전을 맴돌고 정말 환청이죠. 무의식적으로 자판을 두드리게 되며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실패하면 인터넷을 하기 위해 다른 일을 미뤄버립니다. 수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인터넷 사용에 방해를 받으면 몹시 화를 내거나 때로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학업 성적이 저조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인터넷 중독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조금 무서워지는데 그렇죠. 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독이라고 이렇게 네.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이게 뭐 네. 어디가 부러졌거나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 아팠네라고 알지만 그렇죠. 이런 인터넷 중독이라는 건 정신적인 것하고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잘 모르고 느낄 눈에 수도 보이지 있고요. 않아서 그래서 더 네네. 무서운 것 같아요. 중독에도 또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터넷 중독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게임 중독, 채팅 중독, 음란물 중독, 정보 검색 중독, 커뮤니티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게임 중독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많이 일어나며 게임에 그 몰두하게 되는 원인은 첫째 재미가 있으며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는 경험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내 모습에 대한 대리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중에 처음에 게임 중독이고요.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 채팅 중독입니다. 네. 채팅 중독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상에서 만남이 나중에는 오프라인상에서 만남과 연결이 되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뉴스에서 종종 접하고 있죠. 원조 교제, 네네. 인신매매,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채팅 중독입니다. 세 번째는 음란물 중독으로요.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사진이나 만화, 동영상, 소설을 보거나 음란 채팅이나 자신의 신체 노출과 같은 행태에 과도하게 몰두하여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착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음란물 중독입니다. 이런 것은 대개 보면 내성적인 아이들, 바깥에 운동하지 않고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성향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중독이냐라고 부모님이 말씀할 수 있는 건데요. 정보 검색 중독. 네. 정보 검색은 정보를 모은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건강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중독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나 학습과 관련되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 검색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단순히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느라 시간 통제가 안 되고 할 일을 미루거나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몰두한다면 정보 검색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어떤 거 이게 중독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네.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학생이나 어른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일이겠죠. 없죠. 네. 근데 자기가 호기심이 일어난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계속 가지가 쳐져서 네. 또 다른 게 더 궁금해지고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아주 깊숙이 그리고 시간을 절제를 못하고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보 검색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중독인데요. 네. 미니 홈피라든가 블로그, 카페의 그 방문자 수를 늘리기에 엽기적인 사진을 올리거나 아바타를 꾸미고 댓글을 다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자녀는 인터넷 중독에 빠졌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작게 짧은 시간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이렇게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뭐 그냥 휴대전화만 계속 보고 있어라고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중독 그 사례를 보면은요. 네. 얼마 전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PC방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폭력을 합니다. 구타를 하고 폭언을 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죠. 본인은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못하게 하니까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못하게 하니까 아파트에 불까지 저질렀던 그 얼마 전에 큰 방송이 있었죠. 그리고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야 돼요. 돈을 안 주니까 부모가. 안 주면 그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애들한테 갈취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 사례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저녁에 한 새벽까지 이 일에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네. 학교는 당연히 안 가게 되겠죠. 못 가게 되고 지치게 되고 또한 그 자신을 꾸짖는 친할머니에게 폭력을 이유해서 가해를 하고요. 일본 야쿠자 등이 등장하는 온라인 폭력 게임에 중독되어 학교 수업 절반가량을 결석을 해버리고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사람을 해야 하는 장면이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별을 못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과하게 과장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서 지금 우리 조심시키자라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 애는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야. 네네. 네, 극단적이고 가장 나쁜 사례이기는 한데요. 최종 종착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부모하고 다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맞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 생활은 아무래도 무방비해야 될 거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지 않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좀 네네. 저희 어른들도 그리고 인지를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좀 알려줘야 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인터넷 중독 왜 생길까요? 그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조금 더 있는데요. 네, 들어볼게요. 아빠는 사례고요.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첫 번째가 신체적 질병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네. 그게 뭐냐면 VDT 증후군이라고 해서 눈이 계속 피로하겠죠. 그렇죠.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안구 근조증이 오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두통이 오게 됩니다. 네. 또 근골격계 그 장애로는 척추에 측만증이 생겨요. 척추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세의 문제에서도. 그다음에 그걸 계속 이렇게 쳐야 되니까 테니스 엘보가 옵니다. 팔꿈치 등이 통증이 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목을 이렇게 밑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거북증후군 굽어져 있겠죠.
해동맥을 막는 혈전 움직이지 않으니까 피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이 계속되면 폐인이 되고 극한 상황이 있으면 죽음에 이르는 상황도 있습니다. 둘째는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사람 관계를 하지 않고 그 SNS상에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는 겁니다. 대인공포. 네네. 여러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문자로 주고받고 싶은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이것도 사실은 그것의 일종입니다. 통화를 하면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전부 다 문자. 예, 그래서 그냥 문자로 주고받게. 네. 그래서 대인 기피증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네. 예, 어떤 이런 일들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바로 안 나면 견디지 못하는 참을성에 화를 내는. 그다음에 그 음란성이나 폭력성의 노출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그 야동, 야사, 야설 이런 것들을 자주 빠져들게 되면 무감각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수치심이나 제의식이 없이 이러한 성적 행위를 모방해서 비뚤어진 성문화에 접촉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어찌됐든 가장 마지막으로 된 부분은 뭐냐면 부모님과의 다툼,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과의 다툼, 학생들과의 그 단절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야외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해서 올바른 성장을 해야 할 텐데 갇혀서 집안에만 인터넷 중독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뭘까라고 하면 놀 게 없을까요 요즘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셔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물론 인터넷이 없기도 했겠지만 네. 놀 곳이 많았습니다. 여자애들은 제기차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제기차기는 남자. 예, 산에 들로 다니면서 네네. 놀기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걸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하는 활동. 앉아서 이 PC나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중독의 원인을 본다면요. 네.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가상 공간에서는 끊임없는 재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그렇게 다양한 재미를 한 번에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자극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학업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현실을 망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지요. 이건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요. 가족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비합리적일 때,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될 때 아이들은 그 불만을 인터넷상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부모들은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기 전에 가부장적. 네. 그리고 시키면 분명히 해야 되는 옛날 우리 60년대 아버지 말하면 들어. 왜 말이 많아. 내가 지금 너에게 나쁜 것을 시키겠어. 이런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수직적일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시적인 부모의 잔소리, 지시적인 예를 들자면 아들 오늘 너무 인터넷을 많이 하네. 조금 줄이면 어떨까라고 하면 알았어요, 엄마. 나도 줄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야, 너 지금 뭐해? 다른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잘한다, 잘해. 네 인생이 뻔하구나. 아하. 이런 잔소리를 계속하는 부모들. 반성이 되는군요. 예, 부모와의 대화 부족. 네.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하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돈으로 해결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정 결핍, 훈육 부족.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스마트폰 제일 좋은 거 사줬지. 너 옷 사줬지. 네. 너 지금 그 운동화 얼마짜리냐. 나 그만큼 해줬는데 네. 아빠가 그 뭘 더 해주라고. 뭘 더 해줘야 돼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시간을 투자해 주지 않은 거였어요. 같이 놀아줘야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 참 힘들죠. 바깥에 나가면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싸워야 되고 돈만 벌어야 될 게 아니라 또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주라고 하니 답답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점점점 아이들의 인터넷 중독이 채팅이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인터넷 문화 참 저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점점 컨트롤을 못하고 조절을 못하고 심해지고 있어서 중독이라는 이런 단어까지 이제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청소년인 이유는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기까지는 가정에서의 그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또 부모도 또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워가야 하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인터넷 중독이라는 주제를 다뤘던 것 이유는 가정에서 부모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시간상 오늘 좀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네. 부모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심각함을 전해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